건강의 길을 밝히는 빛 몸과 마음의 균형 여기서 시작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 건강생각 민경래 TV 개국을 축하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민경래님과 함께 건강에 대한 정보 그리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책도 함께 나누면서 정보도 주고 건강도 찾고 돈도 버는 방송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책은 그 유명한 핑크 펭귄이라는 책이에요. 이거 베스트셀러고 마케팅하는 분들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책을 좀 소개해 드리면 이 핑크 펭귄이라는 책은요.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독특한 메타포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신선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 책에 보면 평범한 검은 펭귄들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핑크 펭귄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요. 창의성과 개성의 가치를 이야기하죠. 이런 메타포는 직장, 교육,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특별하고 창의적인 존재로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 제목도 참 특이하죠. 핑크 펭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독특함,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목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젠 독특하지 않으면 차별화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제목으로 보여주죠. 워낙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환경도 바뀌고요. 또 영업도 그래요. 세상에 없는 독특한 상품은 없거든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고객에게 접근할 것인가? 평범한 상품이더라도 내가 어떤 포커스를 잡아서 눈에 띄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나타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하려고 해요. 오늘 초대할 손님은 민경래 본부장님이십니다. 방판 영업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이고 가는 곳마다 1등을 하세요. 민경래 본부장님과 함께 실전 영업과 이 책의 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에 있는 민경래입니다. 네, 본부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니면 아,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회사를 또 네, 옮기셨잖아요. 어, 네, 네. 우리 민경래 지점장님은 가는 곳마다 탑이 아니면 안 네. 하시잖아요. 답이 아니면 그것도 단기간에 쭉 네. 한번 자랑 좀 해주세요. 어디서 탑을 하셨는지 회사 얘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처음에는 했던 데는 의료기 코르셋을 하는 네, 데였고요. 네. 거기가 제일 처음에 영업을 하게 됐던 데고요. 시작했던 얼마 데. 만에 탑 되셨습니까? 거기는 그때는 한 2년 반, 2년 반. 2년 8개월 정도 그렇게 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1년, 네. 1년 3개월인가 그랬을 것 같고요. 다음 회사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한 2년 걸렸죠. 예, 예, 근데 지금 여기 회사에서 제가 이제 여기 본부장까지 가는데 2년 잡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처음에 했던 거는 굉장히 접근하기가 좋은 거였고요. 의료기 코르테 네. 여자들이. 그리고 그 시기가 그랬고요. 두 번째 했던 거는 청력인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데고요. 음,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는 조금 어려웠지만 했고 이번에는 단위가 높아요. 금액이 400만 원 이상이죠? 그쵸. 제품은 예. 좋아서 선호도는 있는데 단위가 높아서 설득이 많이 돼야 되는 작업이라서 시간을 길게 잡았습니다. 길게 잡아도 그래서 2년. 예,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네. 음, 이 방송은 또 본인의 영업 공부도 되고 또 노하우를 네,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 미리 핑크 펭귄이라는 책을 보고 오셨어요. 감사하게도. 네. 영업을 할 때 책을 보고서 영업을 시작하고 배우신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바닥부터 몸으로 배우셨죠? 그렇죠. 저는 잘 안 보이니까 배우고 이런 건 없어요. 어디 가서고 네. 그냥 한 거죠. 제 방식대로. 잘 안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모르실까 봐 제가 예. 소개를 좀 드리면 시각장애인 2급이시죠? 네, 2급입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불편하신가요? 지금은 제가 시력이 이제 좋아졌어요. 네. 여러 가지를 해서. 근데 이제 이쪽으로
옮겨오게 된 것이 네. 제가 시력이 좋아지는데 영향력을 줬다고 생각을 해서 어. 이쪽으로 일을 바꾸게 된 거고요. 어 지금은 글자 같은 건 안 보이는데 네. 인제 형체, 색깔 옛날에는 사물 구분이 안 됐는데 지금은 그 남자 사물이 여자 구분이 안 되셨죠? 네. 그러니까 구분도 안 되고 사물 구분이 안 됐죠. 사물 아.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꺼먹고 그냥 뭐 이렇게 점점점점 이런 아 상태. 그래요? 예. 그냥 까만 물체들이 좀 크게 있고 작게 있고 뭐 길게 있고 음. 이런 음. 거였는데 이제 쪼끔 색상 구분이 쪼끔 되고 와. 그다음에 입체적으로 쪼끔 되고 어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혼자서 다니는 게 수월해졌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예. 상 사물 구분도 안 되고 형체 구분도 안 되는 상황에서 네. 비장애인과 겨뤘을 때 1 네. 등을 계속 네. 하신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네 그 예.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어서 그래요. 배운 게 없어서 처음에는 연고 판매라고 하죠. 아는 네. 지인들 판매 인제 다 그렇게 이제 그렇죠. 뭐 지인들 예 위주로 하죠. 예. 사실 모든 영업이 그래요. 고객 예예. 발굴부터 시작을 하죠. 네. 누굴 만날 것인가. 만나야 판매가 되니까. 누굴 만날 것인가. 그리고 네. 어떻게 준비해서 만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음. 막상 처음 영업하는 분들은 만날 사람이 없다.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근데 만날 사람이 없진 않죠. 지인이 있잖아요. 음. 결국 그 그렇지. 예. 초보자들은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그 민경은의 지점장님도 그러셨나요? 그렇죠. 저는 인제 안 보이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옆에 사람 먼저 해야 되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이런 게 있대." 네. 그랬는데 그분들이 좋게 받아줄 리가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밖에 어디 거나하게 막 가서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들 한 집에 한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처음에 시도를 해 봤었고요. 제가 입어 보고 그들한테 제가 변한 거를 보고 그들한테 봐 달라고 하는 걸 처음에 했었어요. 처음에 영업했던 거는 의료기 코르셋이었었어요. 네. 제가 그때 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안 보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러니까 이만한데 제가 만져 갖고 그만큼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걸 입고 어 "이만큼 좋아지면 제가 이걸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음. 그들이 사이즈를 재고 했지만 그걸 디테일하게 잘 구분을 못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봐주는 역할을 시켰죠, 네. 처음에. 예. 같이 있는 동료들 중에. 그러다가 보니까 그리고 내가 노력을 했죠. 조금 먹는 것도 좀 덜 먹고 운동도 하고 네. 그들한테 저를 보게 했죠. 이제 어. 그들한테 "나 좀 봐 줘 봐. 내가 이걸 하는데 내가 음. 바뀐대. 그걸 하면 얼굴도 바뀌고 이래 이래 바뀐대. 근데 내가 지금 그걸 모르니까 좀 봐 줘 봐." 이렇게 네. 인제 한 거죠. 시각장애인들을 보면 도움이라고 하는 옆에서 살펴주는 사람들이 각자 다 한 네네. 명씩 있어요. 예예. 네네. 그분들한테 했던 거죠. 그렇게 음. 했는데 고분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이게 뭔가 되네? 바뀌네?" 네. 그게 처음에 제가 했던 거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제가 방법을 쓰셨네요. 그걸 의도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그걸 예상을 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내가 작은 부탁을 해서 이 정도는 상대방이 들어줄 거고 내가 바뀐 모습을 본인이 스스로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를 구매할 것이다라는 걸 계산하고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진짜로 "나 좀 봐 줘."만 했는데 나중에 우연히 구매하게 된 건가요? 그거는 그냥 몰라도 제 방법이었어요. 누군가 영업을 시작할 때 계기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민경래 님이 신체도 건강하고 부모님한테 예. 물려받은 재산도 있고 예. 뭐 남편이 돈도 잘 벌고 그러면 굳이 나가서 영업을 아쉬운 소리 할 그쵸. 필요가 없죠. 네. 누구나 간절함이 있는데 예. 위기가 왔을 때 다들 영업을 하거든요. 근데 네. 민경래 님의 영업에 대한 간절함은 돈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장애 예. 때문에 돌아다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 이게 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 돈이죠. 돈이 네. 가장 먼저인 사람과 돈을 벌어야 되지만 '나는 자유를 찾고 싶다. 나를 찾고 싶다. 뭔가 성장하고 싶다.'라는 또 음. 다른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영업을 잘하더라고요. 단순히 돈만 쫓는 아. 사람들은 안 좋은 쪽으로 빠질 음. 일이 많은데 민경래 님은 네. 사람을 만나고 싶고 돌아다니고 예. 싶다는 간절함이 예.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컸기 때문에 영업이 더 잘 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본인이 갖고 있는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나는 장애가 있어. 예, 그걸 솔직하게 밝히면서 사람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을 하셨어요. 예. 그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탁인 거죠. 나 예, 이거 배가 예, 나왔는지 예, 안 나왔는지 예, 재줘. 예, 이거는 예, 누구든지 예,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네, 부분이에요. 예, 보통 영업을 하는 분들이 너무 처음부터 과한 부탁을 해요. 하나 어, 사줘. 하나 어, 팔아줘. 어, 이렇게 해서 주변인 떠나는데 음, 제가 음, 많은 분들에게 권하는 게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나 좀 의심이 돼. 이게 좋은 예, 건지 안 좋은 건지 조금 들어봐 줄래? 예, 예, 하면 그렇죠. 들어봐 주잖아요. 근데 네, 얘가 진짜 좋은 상품이 있는데 이거 하나 예, 팔아줘. 들어봐 줄래? 안 들어봐 주거든요. 예, 예, 이렇게 예, 작은 부탁, 거절할 수 있는 부탁을 통해서 예, 조금씩 관심을 끌어나가는 기법을 쓰라고 하는데 민경래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그렇게 스타트를 그, 하신 거예요. 네,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위기와 단점 부분을 오히려 음, 장점화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음, 살이 빠지고 얼굴이 좋아지는 거 보니까 네, 당연히 주변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네. 그리고 구입을 하게 그렇게 된 되고 거죠. 예. 그래서 그 네. 방법을 지금까지 좀 이제 쓰고 있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이즈를 재야 되고, 네. 뭐 사진을 찍어야 되고, 예. 이런데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음. 일회성으로 부탁만 해도 되는데, 그 네. 사람한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한테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네. 계속 바뀐 모습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어? 변하는 것 같네, 빠지는 것 같네. 그래서 나도 아랫배가 들어가면 나도 이걸 사서 입고 나도 옆에 사람한테 팔아보려고 해, 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어, 그러, 민경래 님이 본인이 몸이 좋아지는 걸 보고 예, 또 판매 가는 거 보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죠. 나도 몸이 예, 좋아지면 예, 민경래 님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영업을 이렇게 가면 되게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이 "나처럼 해. 나처럼 따라해." 하면 예, 예, '아유 그 사람이니까 그렇지.'라고 너무 대단하게 보고 못 음, 따라하려고 하는데 예. 민경래 님은 그 정도도 어느 정도 활용하지 않았을까 야 눈도 안 보이는 나도 영업을 하는데 그쵸. 어, 아이 내가 그, 거동도 불편한 예, 잘 돌아다니지도 예, 못하는 나도 이 정도 예, 버는데 너도 예, 할 수 있어. 예. 이것도 좀 이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있는 데에서 그룹, 조 할 때는 네. 했죠. 저도 그러니까 합니다. 본인의 저도 합니다. 단점을 오히려 예, 드러내 예, 놓고 사람들에게 예, 희망을 주는 화법. 예. 야 예, 기가 그, 막힌데요. 우리 민경래 님. 네. 그런 거 이제 여럿이 있을 때 조 네. 미팅이나 뭐 이런 거 할 예. 때 그렇게 하면서 꼭 하나 짚고 가는 게 있죠. 예. 나도 어려워. 그러니까 네. 여러분 지금 이제 네. 보이잖아요. 나는 안 예. 보이는데, 근데 제가 해요. 좀 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이니까 더 쉬울 거잖아요. 나는 예.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나보다 쉬워요. 음. 해보세요. 그런 면에서 민경래 님은 예, 눈이 지금 글자는 당연히 지금도 안 보이고 예, 형체도 예. 모르는데 네. 컴퓨터와 핸드폰을 잘 다루세요. 예, 조금, 네. 오히려 예, 비장애인 또래보다 훨씬 잘 다루세요. 네. 그 계기가 있어요. 네. 시각복지관에 가서 제가 시각이 되기 전에 컴퓨터가 막 나올 때 사이트라고 그러죠. 그걸 만들었어요. 그때는 보이지만 일하시는 분을 두고 그걸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어 갖고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뭐 오프라인 시장보다 온라인 시장에 대한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네. 안 보이는 시장. 그 당시 발로 쫓아 다니면 동네, 시 이것밖에 못 다니잖아요. 네. 맨날 예. 다녀도. 한 30년 전으로 가면은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걸 했을 때 그런 큰 시장을 받고 그걸 만들어서 한번 이제 직원을 시켰지만, 그랬는데 제가 시각이 되고 나서 제일 억울했던 게 보일 때 컴퓨터를 안 배운 게 제일 돈 주고 시켰지. 그 제가 당시는 그 장애가 심하지 않을 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운영을 하는 입장이 네. 많았으니까 돈 주고 예예예예. 시켰지. 근데 나중에 시각이 되고 나서 내가 그때 배워서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안 힘들 건데, 이제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자, 이제 시각복지관에 와서 점자를 찍고 배우는데 제가 손이 두꺼워요. 네네네. 손바닥이.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이게 글자를 다 깨. 이게
부드러운 사람은 글자를 안 깨고 잘 읽던데 나는 글자가 다 뭉개지는 거예요. 2번 이상 그걸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이 나는 감각이 좀 떨어지는구나, 얘가, 예. 여기가. 근데 잡하는 연습을 하라면 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울산에 실화가 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여간방으로 넣어서 자판 연습만 했습니다. 그때. 대단하시네요. 그 옆에 예. 사람들한테 그렇게 선포를 하고 들어갔어요. 예. 내가 자판 연습을 해서 이거를 못 치면 나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왜 여간방에를 들어갔냐면 시각연합회라는데 바로 뒷건물로 가느라고 못 음. 돌아다니니까. 못 그래서 거기 돌아다니니까. 달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와서 거기서 고기 가는 건 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진짜 1년 8개월 동안. 그래갖고 신우실염 걸려가지고 119 실려갔죠. 오줌을 잘못 넣어가지고. 하도 앉아 있어갖고 방광이 눌려서. 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참 예, 그 대단하신 게 예, 위기가 오고 뭐가 안 좋은 게 있으면 오히려 불타오르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민경래 지점장님이 눈이 잘 보이고 평범했다면 그렇게 악을 쓰고 기를 쓰고 배우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쵸. 지금 왜 그 말씀을 여쭙냐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나이가 한 50대만 돼도 스마트폰 온라인 쪽 얘기를 하면 무섭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 배우려고 하시거든요.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하면 됩니다. 그냥 그죠? 두려워요. 옆에서 볼 때는 못할 것 네. 아니, 같은데 눈도 안 보이는 하면 분이 예, 하는데 예.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안 보이는데. 그쵸. 예. 오,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처음에 작정을 해야 되겠더라고. 뭐 대충 네. 해서가 아니고 작정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예,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예. 그러고 배우신 거 예, 아닌가요? 그쵸. 그때는 죽는다. 이거 안 생존이죠. 예, 배우면. 예, 네. 예. 그러니까 점자를 2가지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난 이걸 택하겠다. 그럼 네. 이걸 택하면 배워야 되니까 이걸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근데 처음에 정말 뭐 이렇게 요만한 디스켓인가 뭐 있었어요. 컴퓨터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네네. 치고 옛날에 하는. 그랬죠. 예, 예.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거 해갖고 정말 힘든 거 안 맞더라고요. 책상에 앉아서 그때도 40대 후반이거든요. 그때도 제가 그때 그거 배울 때도 그러니까 앉아서 이거 하는데 네. 손가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했죠. 그것만 예.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어느 정도 손가락이 지금 생각하고는 못 치는데 앞에 가운데 볼록한 거 나온 거 2개 있죠. 기준. 네, 그거만 딱 손가락 잡으면 바로 그것만 가는군요. 딱 잡으면 이제 그냥 네. 치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게 없었으면 지금 여기까지 못 왔다 싶어요. 네, 좋습니다. 어, 어, 뭐 워낙 뭐 하실 말씀이 많지만 이제 핑크 펭귄 예, 얘기를 좀 해야 돼서 네, 나머지 네, 에피소드는 좀 네, 중간중간에 풀어 가도록 할게요. 네, 어, 이렇게 따로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책을 보고 배운 네, 것도 아니고 스스로 바닥부터 본인의 네, 한계를 깨쳐나가면서 가는 곳마다 1등을 하시고 짧은 것은 6개월, 길어봐야 2년 음, 몇 개월 만에 항상 음, 영업 조직에서 1등을 해 오셨잖아요. 근데 내가 1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같이 관리하고 또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지점장 하시면서 조직을 만드시고 그분들을 돈 벌게 예, 해주시잖아요. 예, 예. 이렇게 영업 조직을 만들고 그분들을 교육할 때 가장 처음에 강조하는 건 뭐세요? 만약에 딱 영업을 하겠다, 내 조직으로 왔다 그러면 뭐부터 강조하십니까? 내 밑에 와라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고 네, 상황이 이제 오게 된 건데 뭐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네. 그분들이 먼저 좋아지든지 그분들이 먼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아, 거죠. 제 생각이 그분들이 안정권에 먼저 들어가야 내 아하, 조직이 안정이 된다. 그러니까 음, 저보다는 그들 안정될 수 있는 걸 먼저 하나하나 만들죠. 그분들 위주로. 제 위조가 음, 아니고. 어,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잘 되도록, 음, 그분들이 잘 되도록 그걸 먼저 하고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좀 좋아졌으면, 네. 건강해졌으면, 요런 음,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핑크 펭귄 책을 보면 3C라고 나와요. 예, 예, 관심, 어, 케어링이죠. 그다음에 예, 코칭, 그다음에 코디네이션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관심을 먼저 받게 하고, 그다음에 코칭을 하고, 코디네이션. 이것도 비슷한 것 같네요. 제 방식대로, 음, 어, 일단은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좀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네. 그리고 같이 결과를 내는 쪽을 하죠. 영업이라는 게 저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내가 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조직인 그 상품을 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나도 이거 한번 음, 팔아보고 싶어 또는 나 음, 이거 누구 소개해주고 싶어까지 가야 음, 진정한 음, 고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관심, 음, 코칭, 코디네이션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음, 그냥 나는 장사하고 싶어 그냥 물건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직접 만나서 영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민경래 지점장님처럼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해주려면 예. 그들이 만족하고 권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상적인 영업 아니겠습니까? 이제 A 단체, 저희 산하 조직에서 A, B, C, D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경우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어느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 조직을 다 연결하는 작업을 먼저 하는데, 일단은 네, 소비자가 되면 이 소비자가 이거에 대한 제품을 권해서 쓰고 좋아지면 그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할 수 있게끔 제품 제품과 그분이 느낌, 그분의 네, 어떤 경험한 결과 이걸 가지고 살을 붙여서 자꾸 붙잡고 가서 그분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제 밑에 산하 조직하고 같이 연결시켜 주는 걸 저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큰 그림을 그리는 거는 저는 전국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네, 만나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제 산하 조직의 어떤 지역별로 나눠서 그분들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걸 지금 현재까지 좀 많이 했어요. 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예, 물건 판매로 끝내서는 안 된다. 예, 전반적인 관리까지 들어가 주는 것이 진정한 영업이자 그쵸. 마케팅이가 아닌가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책에 보면 이제 펭귄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핑크 펭귄, 검은색 펭귄이 아니라 핑크 펭귄 얘기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차별화 얘기입니다. 제가 음. 보기에는 민경래님이 핑크 펭귄이에요. 지금 입고 계신 옷과 헤어스타일을 보면 항상 아, 염색을 특이하게 하세요. 예, 보라색으로 예, 네, 하고 음, 지금 니트도 보라색 니트에 세상에 아, 자켓은 또 초록색 자켓. 야, 패션 감각이 끝내주시는데요. 예, 안경도 어, 튀고 어, 일단 어, 외모 자체를 좀 차별화 주시는 것 같거든요. 아, 그 본인이 이렇게 컨셉 잡는 외모는 어떻습니까? 좀 특이하세요. 아, 보라색 머리? 아니, 이제 보라색 머리 먼저 이야기하려면요. 네. 머리가 이제 제가 60대 중반이 넘었어요. 네. 그렇게 안 뵙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흰머리잖아. 이제 다 흰 네. 거예요, 머리가. 예, 예, 근데 예. 머리를 염색을 한 30년 넘게 했더니 머리가 힘이 없어요. 그리고 염색을 하면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잖아요. 너무 다 하얘니까. 예. 근데 이게 제가 시각장애가 되다 보니까 이게 커버가 안 돼. 정리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아. 계속 염색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염색을 네, 하니까 예, 머리는 예. 더 나빠지고. 근데 이제 흰머리로 그냥 있어야 되겠다. 계기가 있었죠. 어느 미용실에 갔는데 원장님이 기술을 배워왔다고 자기 기술 갖고 이 피는 파마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네, 그걸 네. 했더니 머리가 다 끊어진 거예요, 계기는. 그래서 머리가 다 끊어졌으니까 염색도 할 수도 없고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길러내는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흰머리가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에 흰머리 나온 머리가 굉장히 건강한 머리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음. 만져봐도 건강해요. 염색을 안 하니까. 오, 염색을 안 하니까. 그랬는데 그랬는데 또 흰머리로 다니려고 하니까 흰머리에 그 옷을 회색이나 검은색을 입고 다니니까 잘못하면 이제 완전 넝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판인 거예요. 어, 어. 그 영업하러 가니까 민망한 거예요. 흰머리로 막 다니니까 네. 만나는 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은 안 했는데. 근데 어떤 원장님이 저한테 보라색 머리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어, 제가 그냥 했어요. 제가 염색을 할 때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됐거든요. 네. 속에서 하얗게 나오니까. 근데 얘는 6개월 정도가 가는 거예요. 한 번 해놓고 나면. 왜 아, 그러냐면 보라색이 계속 돼갖고 다 빠져서 약간 끝에만 핑크 남을 같은 거 때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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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면 여기서 나오는 흰색이 표시가 안 나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오. 이만큼 자라 나올 때까지 머리가 붕 뜨니까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6개월까지 그게 갈 수 이제 있어요. 민경래 지점장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예, 됐어요. 예. 개성. 그래서 또 옷도 니트도 보라색으로 입으시고 컵 그 남, 세트로. 예, 그 남들이 괜찮다고 이제 네. 부담스럽지 않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다 훨씬 보니까 또 젊어 보이고. 예, 옷을 또 그랬는데 머리가 이런데 자꾸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 칼라로 자꾸 이제 옷도 화려하게 예, 입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헤어스타일 정말 됐습니다,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런 면에서 음. 어찌됐든 항상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네요. 또 이 책에서 보면 유빙에서 벗어나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유빙이라는 게 펭귄들이 얼음 위에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네, 모여 네, 네, 있다가 네. 뭔가 누가 한 마리가 뛰어내렸을 때 이제 따라 뛰어내리는 그 모습을 영화에서 아, 봤는데 그 유빙에서 벗어나라라는 부분도 거기 막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쵸, 빡빡빡빡빡. 그쵸. 아마 민경래 지점장님도 그 유빙에서 벗어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장애인들이 있는 안마 시소소라든가 네, 이런 예, 빠글빠글 그 방 안에 예, 7명이 네, 산다면서요. 예, 거기서 예. 어떻게 보면 그랬었어요. 거기에 예, 펭귄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 유빙에서 예, 뛰쳐나오신 거죠. 네, 예, 뛰쳐나와서 새로운 세상에 사실은 음, 두려웠겠지만 그걸 예, 뛰쳐나오셨는데 지금 그렇게 유빙 안에 갇혀서 막 두려움에 떨면서 못 나오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많죠. 예. 위험하긴 해요, 사실. 예, 두렵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예, 어떻게 안정적이고 어쨌든 먹고 자고 할 수 있고 예, 수입이 예, 보장돼 예, 있는 예, 공간이었는데 예, 예, 그쵸. 그걸 거기에 있으니, 뛰쳐나오셨을 때 예, 다 세상이 뭐라고 참 했죠. 네. 그때 보면 그런 겁니다. 또 시각인으로 그런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거였어요. 울산에서는. 어, 그리고 또 제가 잘 먹혔다고 그럴까요? 뭐 좀 음,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다들 제가 거기로 그만두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근데 저는 그런 안정적이니까. 생각, 예, 음, 안정적인 게 아니고 경제력이 굉장히 좋을 어, 때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집을 가기도 힘들고 그렇게 되기도 음, 힘든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할 때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평생을 살게 된다면 제가 중간에 시각이 돼서 갔는데 이미 30년을 그렇게 살고 온 사람이 같이 한 방에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비슷한데, 나이는 비슷한데, 이미 네. 30년을 그렇게 하고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저는 앞으로 30년을 하게 되면 생을 다 마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끔찍했어요. 음, 그냥 어, 다른 방법으로 좀 사는 게 나는 좋겠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 경제력이 음, 안정이 되어도 그래서 이제 제가 택한 게 어쨌든 결론은 이제 유통 쪽으로 오게 됐는데 시작은 뭔가 전국을 막 세상을 돌아다니며 살고 싶다. 이제 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뭐 어쨌든 만족도는 높아요. 지금 여기 와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지금 여러 가지를 해오면서 이것도 기술이구나. 이걸 음, 내가 습득해 놓은 게 나이가 들어도 조금 움직일 수만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져요, 유통이. 그래서 네네네네네네. 이걸 습득한 거 잘했다고 전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어, 지금 코르셋으로 시작하셔서 조금씩 발전하셔서 지금은 가장 고가인 400만 원 이상의 제품으로 또 도전을 하고 계세요. 예, 이 핑크 펭귄 책을 보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구름의 형이라 그래갖고 네, 고급화 네, 네, 그런 고급화. 거 기억나시죠? 그 네, 책에서 네, 예,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그 제가 단순히 싸게 예, 팔려고 예, 하는 예, 데에 예, 굉장히 그 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쵸. 저는 싼 걸 팔아도 비싼 걸 팔아도 하는 과정은 똑같다. 생활 필수품 조금씩 들어가는 거 이런 걸 하는 게 쉽지 않냐는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냥 좁쌀이 뭐 참외가 굴르는 것보다 그냥 혹 수박이 한번 굴르는 게 나중에 어느 정도 조직력이 만들어졌을 때 그 크기는 굉장히 틀리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어차피 작은 물건 유통할 때나 큰 거 할 때나 과정은 똑같아요. 사람 음, 만나서 사귀고 제품 소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 다 똑같은데 이제 그런데 이 고가 아니 단위가 높은 제품을 팔아갖고 그게 나중에 여기저기 알려져 갖고 그게 효과가 날 때는 굉장히 크죠. 음, 최근에
굉장히 좋은 뭐가 있다고. 근데 단가가 부담이 안 가니까 너무 좋다고 저한테 막 3박 4일 우리 집 앞에 와서 유혹하는 팀이 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그런 거는 경쟁사가 너무 많은 거죠. 많다. 많은 거는 제품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실증이 나면 옮겨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음, 어, 그분들은 계속 이거에 대한 안 좋은 점만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음, 좋은 점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이게 나은 것이 일단 아까 말한 구름의 법칙인가 이것 때문에 음, 또 설명은 단위 가격이 싼 거나 비싼 거나 사람 만나서 설명하는 과정은 다 똑같다. 음. 근데 그 수고를 했는데 작은 거를 팔게 되면 억울하지 않냐. 그 네. 수고를 똑같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음, 이걸 해갖고 파워력을 키우는 게 낫겠다. 또 아이템이 만족스럽고요. 네. 지금 제가 하는 일에 아이템이 만족스럽고 그래서 그 구름의 법칙 그게 제가 하는 거하고 좀 같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예, 구르메라는 언어가 그 프랑스어를 이제 일본식 발음이긴 한데요. 좀 고메라는 또 읽기도 해요. 우리 고메는 예, 들어보셨죠? 고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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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화, 뭔가 좀 네. 럭셔리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하는데 결국 그쪽으로 성장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음, 영업 초보분들은 고가의 상품을 팔기가 예, 어렵지만 그래도 예, 예,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싼 거, 뭐 싸게 파는 예, 거 이런 예. 것만 하다 보면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 그 것 나중에 같습니다. 볼륨이 커도 한계가 있죠. 맞아요. 맞아요. 예. 자, 핑크 펭귄이라는 책을 영업의 신. 제가 보기에는 민경래 지점장님은 영업의 신이라기보다 영업의 천재예요. 천재는 안 배우고도 잘하잖아요. 영업 천재야. 제가 만나본 분 예, 중에 예, 어떻게 안 배우고도 이렇게 예. 태생적으로 잘하실 수 어, 있을까? 영업 천재. 아, 예, 예. 장애도 있으시고 예, 이런데 예, 영업을 예. 너무 잘해. 어, 근데 그 천재도 타고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그 음, 위기, 고난, 어,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또 그 민경래 지점장님의 영업 스타일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이 핑크 펭귄에 있는 내용 중에 칼자루 얘기가 나오거든요. 칼자루를 누가 주느냐. 아, 예, 고객이 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칼자루를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주 잘하시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칼자루 보통 본인이 주시죠. 고객을 만났을 때. 그래요. 그런 팔자로 제가 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네.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악어와 사자가 싸움을 하면 네. 누가 이기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아, 그래요? 있었는데 누가 예, 이기나요? 악어와 사자의 악어와 싸움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래서 결론은 산에서 네. 싸우면 사자가 이겨, 물에서 싸우면 악어가 이긴다고 그러네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말이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많이 나가봤죠. 많이 나가봤는데 집으로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요? 집으로 들어가면 제가 네. 그 집에 들어가면 차라리 우리 집에 오면 괜찮아. 우리 사무실에 오는 거는 괜찮아요. 예. 그 집에 가보면 그 집에 어떤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익숙해요. 자기네 집이나 자기네 뭐에 익숙하기 때문에 나는 그게 적응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 대화가 완성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초기 예. 이야기만 하고 와야 돼. 예. 그래서 예. 저는 남의 집에 가면 결과를 거기서 안 만듭니다. 일부러 크로징을 안 하시는군요. 예, 그냥 인사만 해요. 네. 인사만 하고 다음에 기회를 돼서 회사 사무실로 어떻게 이전을 해서 거기서 마무리를 좀 하는 게 나았던 것 같아요. 그 집에 가면 변수가 많아요. 가다 보니까 없던 할머니도 있고 또 가서 보니까 갑자기 뭐도 있고 막 강아지가 있고 막 그렇죠. 강아지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 방해를 하죠. 예, 음, 뭔가가 갑자기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네. 꼭 굳이 집으로 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횟수를 늘리자. 어, 아니면 두 번 더 발걸음을 하자. 그냥 친밀, 유지 뭐 이런 쪽으로 그렇게 하고 음. 결과는 그냥 안 합니다. 그게 민경래 지점장님이 칼자루 쥐는 법이네요. 예, 결정적으로 내 예, 예, 홈그라운드로 예, 모시자. 예, 내가 예. 통제가 되는 환경으로 만들자라는 그쵸, 거네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어, 밖에 그냥 커피숍이나 식사 뭐 이런 쪽에서 네. 어떻게 결과론을 찾지. 이제 꼭 집으로 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라고 하는. 또 음, 음. 제가 이전에 했던 고주파가 체험을 시켜야 되니까 집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네네네네. 그러면 체험을 시키고 나서 할 때 꼭 이제 어떻게 할 때쯤 되면 성격상 집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 집 네네네. 분위기를 보고
몇 번을 봐서 여기서 할 건지 나중에 밖으로 나가서 할 건지를 좀 어,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네. 칼자루라면. 아, 좋은 거 배웠습니다. 예, 칼자를 지는 법 중에 가장 실질적인 예. 부분을 알려. 역시 영업 천재십니다. 이것도 어디가 배운 게 아니라. 만일에 집에 결제라면 반을 걸고 들어오지. 반을 걸고 네. 와서 밖에서 이제 전화로 결과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 민경래 지점장님과 함께 핑크 펭귄 예.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 안에 보면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뭐 최상의 이득을 찾아야 된다. 뭐 최상의 이득은 아니다. 고객이 음, 생각하는 최상의 이득은 뭐냐. 최상의 이득에 초점을 맞춰서 자꾸 그런 최상의 이득이라는 걸 해요. 결국 고객도 뭔가 내가 얻는 게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이득은 무엇인가? 또 나의 최상의 이득은 무엇인가? 이런 서로의 이득에서의 이 균형 싸움인 것 같은데 음. 민경래 지점장이 생각하기에 고객이 얻는 최상의 이득은 뭐다라고 항상 생각하시고 영업을 하시나요? 음, 그분이 그 제품에 대한 가격 지불에 대해서 네. 아까움을 덜 갖게 해줘야 된다는 아, 생각. 예, 그거 예. 본전 생각이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 본전 생각 이번에 제가 한 거를 갖고 관리를 잘하는 편인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관리에서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네. 전화를 해보니까 구입해 놓고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어. 예. 그래서 저를 자책을 많이 했었는데, 아, 이거 내가 좀 너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객들이 어느 정도 처음에 원가 생각할 때하고 시간이 지나서 원가 생각할 때하고가 보면 시간이 돼서 원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우리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끝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거를 이번에 배웠어요. 제가 새로운 거를 갈아타려고 할 때, 업종을 바꾸려고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를 한번 전화를 쭉 이렇게 돌려봤는데 그렇게 비싸게 한 걸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사람들을 다시 활용하는 방법, 어, 그걸 중고로 다시 팔아주는 역할을 하고 새로운 걸 그 돈에다가 보태서 사게 하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새로운 방법이네요. 오히려. 아니, 팔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잘 쓰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쓰지 예, 않았을 때는 그걸 다시 예, 팔아주고 예, 예. 다른 중고로 걸로 이제 바꿔주는. 중고로 팔아주고 어, 그런데 그때 이제 잘하죠. 이걸 예, 중고로 팔아줄 테니까 네. 요 돈을 쓰지 마. 요 돈에 보태서 아, 요걸 써야 다시 돼. 한번 왜? 천재십니다. 보통 안 쓰고 있으면 써야지 왜 안 써라고 예, 닥달하는데 예, 내가 팔아줄게. 예, 그리고 그 돈 쓰지 마 하고 예. 보태갖고 또 사게 만드는. 예. 어차피 관리해야 되니까 건강해져야 돼. 야, 역시 괜히 1등을 응, 계속 하시는 게 어, 아닌 것 같아요. 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판 물건을 또 팔아주기까지 하는 예, 신뢰를 쌓는 거죠. 내가 그만큼 책임을 진다라는 예. 그래서 책임감 지금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네, 음. 그래서 우리 여기 매장에 그 제품을 취급을 안 하려다가 그 제품을 취급하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왜 팔아줘야 예. 되니까. 근데 그거 필요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거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예. 그거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중고 보상 하고, 판매래요. 그쵸. 어차피 새로운 사람 찾는 것보다 익숙한 사람 찾고 다시 또 이렇게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네요. 예. 아, 역시 하나 또 한 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린 배워야 돼요. 영업하는 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두 가지 배워야 되죠. 기존에 성공하는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와 그다음에 또 음, 책을 통해서 그게 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면 내가 응용할 수가 있죠. 잘못하면 그냥 무조건 따라하기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돼야 되고 그게 왜 중요한지를 또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고요. 음,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에서 우리 많은 영업인들에게 이런 음, 노하우와 또 네. 이론적인 부분들, 또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음,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책은요. 네. 휴먼 터치라는 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네. 책은 기존 고객을 관리해서 음, 재구매와 또 팬으로 네. 만드는 아주 좋은 아, 책인데 아, 우리 민경래 지점장님 바쁘시지만 그 책을 좀 네. 읽어주시고 저도 네. 준비해서 다음 네. 시간에는 고객 관리 어떻게 되는지 아, 조언을 예. 좀 많이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오늘 시간 네.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음, 시간에 또 음, 인터뷰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